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뭘 할 거냐면 뒤쪽에 자체 점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자체 점검은 일단 이 사람들이 한다 그랬죠. 보이십니까? 근데 대부분 누가 해요?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업자가 대부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관계인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관계인은 일부만 가능하죠. 그죠? 관계인은 일부만 가능하고 대부분 이 두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한다. 그죠? 자, 두 번째,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기 사유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그래서 면제나 연기.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3일 전에 누구한테? 본서한테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 자, 대신에 이런 사유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3번입니다. 자체 점검의 구분과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아까처럼 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방법, 횟수, 시기 이런 게 다 행안부령에 나와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자체 점검이 뭐냐? 자, 신설 후 60일 이내에 우리는 뭐를 실시한다? 최초 점검이라는 걸 실시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최초 종합 점검이라고 해서 종합 점검이 요 신설된 건물에서 60일 이내에 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다. 자,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거. 인위적. 자, 얘가 뭐예요? 온오프만 보는 거다. 자, 작동 점검을 포함해서 법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이거 두 개를 보는 거다. 작동 플러스 법도 보는 거다. 자, 얘가 종합으로 다 보는 거라 그랬죠? 종합 점검. 맞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 별표 3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대부분 시험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점검 대상 및 점검자 자격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작동 점검을 누가 실시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종합 점검을 누가 실시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자, 작동 점검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3급. 그죠? 그리고 간이나 또는 자탐이 설치되어 있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나 또는 그 외, 즉 종합점검 외 소방대상물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점검자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자, 3급만 제가 관계인도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제외가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선임 된 곳이라던가 위험물 제조소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작동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작동 점검보다는 당연히 우리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종합 점검을 보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 점검 위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종합점검 보겠습니다. 종합점검. 자, 점검 대상 꼭 암기해야죠. 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거나 또는 물분무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5,000. 그죠? 근데 호스릴 제외. 자, 제조소 등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요 물분무 등은 잘 보시고, 호스릴 제외, 제조소 등 제외 잘 보시고, 다중이. 그죠? 그리고 공연. 공공기관 연면적 1000 나와 있고, 재현 설비가 설치된 터널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점검자는요, 관리업자, 관리사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기술사라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 다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업자가 한다 또는 관리사가 한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업자가 관리사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당연히 관리업자가 관리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사가 직접적인 주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뒤에 얘네들이 설치돼 있다. 자,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건 제외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종합점검 대상이 최근까지도 계속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1년도까지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합점검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일회 이상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최초 점검은 제가 아까 건물이 생기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 그죠? 자, 작동점검 연일회입니다. 자, 근데 종합점검 대상 같은 경우는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동점검은요, 종합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받지 않는 점검이 아닙니다. 다 받아야 돼요. 아셨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자,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급은 제가 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합점검 면제는 청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몇 년 범위 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갔을 때 공공기관회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거야. 눈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살짝 들여보는 거죠. 그리고 신체 감각, 만져본다라는 겁니다. 만져봐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보는 걸 우리가 무슨 점검이라고 한대요? 외관 점검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런 외관 점검을 월 몇 회? 1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작동이나 종합을 한 달에는 안 해도 된답니다. 안 해도 되고, 자, 결과를 몇 년간? 2년간 자체 보관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표가 여러분들 보시면 2024년 11월 30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 이게 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이걸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고, 신생되는 업체는 우리가 8천의 만이라는 기준이 또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법 기준이 일단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적용이라고 봐서 그냥 그 전에 걸 그냥 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근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존 별표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가 만, 여기가 12,000. 그러니까 이대로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350세대. 여기가 300세대. 그쵸? 그래서 보조인력 추가됐을 때 우리가 몇 세대씩 추가되는지. 아니면 이런 애매하게 걸쳐있는 기준은 시험 문제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또 많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전에 보면 한 문제? 이게 한 문제인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16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엔 출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조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면적 기준 정도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보시고 예전에 나온 적이 있구나. 정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번에 나올 만한 게 이제 여기가 보면 요 면제 연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요 3일이라는 거 잘 보시고 요 조치 있죠? 요 날짜. 얘가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이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날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때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관리업자 대표는 자체 점검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결과 보고서를 관계인한테 주래요. 그럼 이 관계인한테 며칠 이내에 주냐면 10일 이내에. 그럼 관계인은요, 그 점검 결과를 본인이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또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냐면, 본서한테. 본부장 또는 서장입니다. 이거 서장. 왜 본부장이 두 개가 들어갔을까요? 본부장이나 서장입니다. 자, 본서한테 이걸 며칠 이내에 넘겨줘야 되냐면, 15일 이내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5일 이내에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주래요. 꼭. 자, 그리고 이행계획의 완료기간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거를 내주면서 나 이렇게 고칠 거다. 보고서에 틀림없이 지적 내용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그 이렇게 고칠 거다라는 걸 이행계획서라고 하는데 그 이행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넘겨주랍니다. 그죠?
그럼 이행계획 완료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본선한테 보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줘야 되냐. 자, 교체나 정비. 얘는 철거 후 설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체 정비가 더 덜 걸리겠죠. 얘는 20일. 그리고 이행이 끝나면 이 이행 결과를 내가 이렇게 했다. 그 보고서를 또 내줘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얘를 작성을 해서 10일 이내에 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꼭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로치기로 며칠인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틀림없이.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23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하고 나면 틀림없이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인은 여기 가보면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중대 위반 사항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점검 결과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주래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대 위반 사항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보고한다. 본서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또 보고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날짜가 그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걸 며칠 이내에 이걸 해줘야 되고 이행계획 완료 보고는 또 며칠 이내에 해줘야 되고 맞습니까? 그게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고 요 23조에서 예를 좀 봅시다. 중대 위반 사항. 그래서 제가 중대 위반 사항의 종류가 여기 이제 어디 나와 있다라고 했냐면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생명에 직결되는 거, 뭐 펌프가 돌지 않는데요. 근데 펌프가 안 돌면 소방시설 중에 이제 소화 설비가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펌프가 죽거나, 제어반이 죽거나, 화재 신호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전원이 죽거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이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또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데요. 화재가 났는데 경종이 안 울린답니다. 그죠?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된답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 생명하고 직결된 것들이라니까요. 또는 물이 안 나온대요. 약재가 안 나온답니다. 불을 못 끄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맞습니까? 또는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가 동작을 안 한대요. 오마이갓. 네.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 위반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몇 조에 나와 있냐면 23조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이행계획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내가 혹시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관계인들한테. 그때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도. 근데 연기 신청도 며칠이냐면 3일이에요. 3일. 이 연기 신청도 3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나중에 이제 규칙 내용에 그것도 나와요. 3일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나오죠? 그리고 본서는 3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라. 그리고 사유가, 연기 사유가 재난 발생, 경매 사유, 소유권, 질병 사고, 출장, 사업부도 도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위에 가보면 아까 얘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기 사유는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해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요거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뭐 관리업자 등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점검 일시라던가 뭐 점검자, 그죠? 그리고 자체 점검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 기록부에 기록해서 출입문 같은 데를 이제 게시를 해놓으면 관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건물이 소방시설에 대한 게 제대로 돼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꼭 해주래요. 그죠? 그래서 30일 이상 게시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 기출문제 가보면 다 종합점검 그 대상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는. 종합점검에 대한 게 나왔고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챕터에 뭐가 나오냐면 이 관리사라는 게 나와요. 자, 관리사는 자격증이고 관리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사라 그랬죠. 그죠? 근데 관리사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얘가 청장이 실시하는 전문 자격증이라고 했고요. 맞나요? 자, 관리사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자체 점검을 하고요.
나중에 예방법에 가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해요. 여기서.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핵심 인력, 주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업종이 관리업인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사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제가 자격증 대여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중 취업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관리사는 일 성실히 해라. 성실하게 일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봐요? 한 번 보죠. 1년에 한 번 보고 9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며칠 날 시험 보겠다라는 걸 꼭 공고를 해주랍니다. 네. 그래서 관리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지금 많이는 아니죠.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일 관리사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했대요. 그럼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응시 자격 정지. 당연한 거고 결격사유 꼭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피성년 의견이 항상 첫 번째 들어간다라고 했고 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대요.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 근데 피성년 의견인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격사유는 대부분이 유사하다. 우리 소방의 결격사유는 대부분 유사하다. 좀 크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리사 자격에 정지가 있습니다. 취소 정지. 이 취소 정지도 내가 취소 사유 정도. 그래서 거짓 부정 들어가 있었죠. 대여 들어가 있었죠. 이중 취업 들어가 있었죠.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즉시 너네 관리사 못해 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정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래는 3번 이상 잘못했을 때 취소되는 사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업입니다. 여긴 회사예요. 그죠? 그럼 이 회사는 당연히 시도지사한테 등록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가 안전관리 업무 대행이라는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거고 종합점검과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세 번째 뭐뭐뭐의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에 대한 유지관리예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죠. 그죠? 그래서 관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다. 됐죠? 그래서 관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기술 인력을 등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을 차리고 싶어요. 사업. 자,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요번에도 나왔고, 그죠? 그래서 내가 모든 특정 소방대 상물을 다 안전관리를 하고 싶어요. 또 모든 특정 소방대 상물에 대해서 내가 다 가서 점검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 소방관리업을 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 되냐면 관리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과 관리사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주인력으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조인력으로 고, 중, 초 각각 2명 데리고 있어야만 내가 관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자, 일반 소방관리업 같은 관리업 같은 경우는요 1, 2, 3급 정도 할 수 있답니다. 1급, 2급, 3급 정도 할 수 있고요. 자, 주인력으로 관리사 그리고 몇 년? 1년. 그죠?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중급, 초급, 자 고급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긴 1명이에요. 맞나요?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결격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보면
결격사유가 나오는데 관리사하고 유사하죠. 네.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이 나올 거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죄를 짓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관리사하고 똑같죠. 그죠? 관리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임원 중에 이것도 나와요. 1호부터 4호까지 여기 해당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 있는 법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관리사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은 똑같다. 다른 것들은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회사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사항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변경이 되면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명칭, 상호, 또 소재지 이런 것들. 그죠? 소재지. 그리고 마지막에 대표자. 그리고 뭐 기술 인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꼭 신고를 해줘야죠. 이 누구한테? 그렇죠. 시도지사한테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를 꼭 해줘라. 그리고 변경 신고는 5일 이내 한다. 변경 신고는 며칠 이내? 5일 이내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위 승계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지위 승계. 자, 이것도 며칠 이내.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그래서 사망을 하면은 상속인,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 합병을 하면은 법인이나 합병으로 다시 설립되는 법인. 자, 이런 데서 이제 관리업자에 대한 지위 승계를 하면 그 전에 있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다.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를 또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자, 이런 사유로도 자신이 관리업을 사면, 가지고 오면, 인수를 하면 종전에 있던 걸 재등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33조 관리업의 운영, 점검 업무 성실, 대여 금지. 자, 이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 사항. 이게 뭐냐면, 아니, 관리업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맡겨준 사람들한테 최소한 이런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업자가 뭐가 됐대요, 지금? 지위승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대표가 바뀐 거예요. 그럼 계약자가 바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관리업이, 야, 이것도 회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너하고 일을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니네 회사가 지금 일을 못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휴업 폐업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본인 회사가 지금 일을 당장 못하는데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검 능력 평가 및 공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청장. 그래서 관리업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네 회사가 몇 점이다 라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취소 잘 보시라 그랬죠? 취소사항. 뭐의 취소? 관리업의 취소. 정지보다는 취소 위주로 보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리업의 취소사항은 꼭 암기를 하셔라. 그래서 관리사랑 유사한데 관리사는 뭐가 있다? 이중취업이 있다 그랬죠. 그죠? 플러스 하는 거죠. 관리사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고 관리업은 요게 빠지고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부정, 그죠? 결격 사유, 그리고 대여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제가 요게 이제 취소 사유고요. 당연히 뭐 도있냐면 이제 정지 사유도 있어요. 정지 사유도 있는데 여기 3차 이상 시 취소 사유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과징금은 제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징금 얼마? 얼마 부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3천만 원. 그죠? 거기 가보면 나와 있죠. 내가 만일 이거를 영업정지에 따라서 과징금을 처분을 받으면 이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넣어놨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죠. 네. 이것도 이제 내가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영업정지나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에 해당을 하면, 이런 경미한 사항에 해당을 하면 약간 봐주겠다, 깎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반을 했지만 이게 부주의나 오류, 과실, 그러니까 약간 실수, 그죠? 그리고 위반한 내용이 경미하다,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할 때, 처음이에요, 초범이에요, 초범. 그리고 5년 이상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진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일 때. 그리고 여기가 보면 경미한 게 나와. 이것도 경미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크지 않다. 그래서 살수 반경에 미치지 않는다. 물이 조금 안 닿는다. 원래 여기까지 닿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닿는다거나. 자탐 설비 감지기가 너무 많지 않아도 돼. 이제 2개 이하. 원래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개를 어떻게 보면 실수로 설치를 안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2개 이하라고 나와 있고, 유도등이 잠깐 점등이 안 됐대요. 운 안 좋게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깜빡하면서 꺼져 있다가 또 켜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점등이 안 된 거는 괜찮다, 경미하다. 유도 표지가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붙어 있거나, 맞습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경미하다라고 봐준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기출문제 쪽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형식 승인 내용도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한다? 이 제품 검사. 청장이 한다라고 있습니다. 청장. 그죠? 변경 승인도 다 청장입니다. 청장. 예전에 요게 한번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요거 제가 잘 보시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합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38조, 39조. 원래는 성능 인증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성능 인증은 그냥 나중에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됐고, 형식 승인의 취소에 가보면 다 거짓 부정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부정 들어가 있고, 뭐 우수 품질 읽어보시고, 49조의 요거는 꼭 암기. 청문이라는 건 무조건 다 암기예요. 아셨죠? 어디 법에 가든지 간에. 그래서 청장이나 시도지사, 자, 실시 사유, 청문회 여는 사유, 암기를 해서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설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법. 뒤에는 좀 빠르게 한 게 뭐냐면, 뭐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게 형식 승인 쪽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 그리고 아까 청문 대상, 그 정도만 조금 잘 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은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화재 예방법도 마찬가지. 화재 예방법도 우리 좀 쉬었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시설법보단 예방법이 그래도 양이 좀 적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좀 쉬었다가 제가 예방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